Đến chưa đây mắt nhìn khẽ anh có thấy rung động không và anh mong hơi siêu vang shadow này mang anh gần em cần che giấu gì em kể anh nghe. By the time I fucked up here and there nhìn anh xem anh nghĩ gì. I could be bad all night cause you give me charges and could turn me to an angel when you like good. 아, 오늘 커피가 되게 맛있네요. 갑자기 또 엄청 더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인디안 썸머가 아닌가 싶거든요. 한창 더웠을 때보다 지금 더 더워요. 지금 선풍기 틀어놔가지고 혹시 만약에 시끄럽다면 좀 양해해주세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아직 에어컨디셔너를 틀기에는 너무 좀 이른 것 같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참아보려고. 요즘 제가 진짜 바빠요. 뭐 때문에 막 이렇게까지 바쁜지 다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진짜 너무 바빠요. 실제로도 바쁘고 머릿속도 바쁘고. 제가 80년생이거든요. 그러면 만으로 42세예요. 한국 나이로는 43세가 되나요? 제가 지금 이 42세가 될 때까지 내가 후회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했을걸. 왜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지? 생각은 했는데 왜 추진을 하지 못했지?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요즘. 매 10년 정도씩 해서 좀 나의 삶을 돌아보고 개선할 걸 찾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크게 생각하는 시기가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이 넘어가면서 그 주기가 분명히 왔었을 텐데 너무 바쁘고 막 코시국에 막 정신이 없고 막 모든 게 바뀌고 막 이러면서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 그 앉아서 나만의 차분한 그 시간 가져야 되는 그 시간, 내가 항상 그렇게 했던 그 시간을 어떻게 미루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2세가 됐고 저는 9월 달에 생일이기 때문에 43세가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일적으로나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이런 것이 다 맞물려서 지금 이 시기가 많은 변화의 시기인 것 같아요. 생각의 변화도 되게 많고 추진하려는 것에 대한 변화도 되게 많고,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도 사업 자체는 잘 유지를 할 거지만 이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바꾸고 싶은 것도 되게 많고, 미래에 맞춰서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뭐든. 그래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여태까지 어떤 것을 잘못했느냐, 내가 어떤 것들을 후회하는가, 앞으로 10년 후에 나의 지금 모습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인생이 되게 짧은 것 같은데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느껴보는 이 인생은 또 나름 길어요.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럼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건데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그런데 모두 아시겠지만 너무 지금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에, 그것도 되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막 거의 뭐 혼란의 시대라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후회하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후회하는 건 금융 지식을 쌓지 않았던 거.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내가 하는 일 외에 무엇인가 되게 관심을 갖는 게 어렵기도 하고 사실 그럴 필요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냥 되게 열심히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누구나. 저는 언제나 일을 했고, 그리고 사업을 한 지는 거의 1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경제적인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금융 지식을 쌓지 않아서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 거냐면은, 저는 투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코시국이 시작이 되고 재택근무가 시작이 되면서 좀 많은 생각에 좀 파도가 있었죠. 생각을 뒤엎는, 내가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재택근무를 하게 됐고, 이거는 요번에 코시국을 당한 모든 사람한테 깜짝 놀라는 그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일이었고, 모든 패러다임이 되게 바뀌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한때 많은 회사들이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많은 생각 중에 하나가 투자에 대한 관심으로 쏟아졌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투자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줘요? 뭐 옆집 아저씨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뭐 친구들한테 물어봐 뭐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러면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왜냐면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또 책도 엄청 많아갖고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거의 홍수처럼 너무 뭐가 많아서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때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그게 뭐야 라고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약간 좀 많은 이렇게 힘듦이 있는 시기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엄마들은 다 아시겠지만 코시국 때 어땠어요? 애들 온라인 클래스를 막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온라인 클래스를 한다고 해서 컴퓨터 틀어주고 그냥 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집에서 선생님의 역할, 친구의 역할 모든 그런 것의 역할을 다 했었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이가 집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중학생이야 고등학생이야 이러면 모르겠지만 아직도 초딩이었기 때문에 저를 하루에도 10,000번을 부르는 거예요. 학교에서 런치를 먹고 오던 애가 집에서 런치를 줘야 되고 간식도 줘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학교 숙제도 더 많고 아이 혼자 절대 할 수 없고 가끔은 클래스를 하다가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끊긴다거나 이러면은 그런 거 다 미싱한 것들 다 도와줘야 되고 정말 그때는 집에서 약간 도망가고 싶은 약간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뭔가 내가 이 아이를 되게 잘 키우려면은 이런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돌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뭔가 좀 갖춰져야 되고 이 아이가 살 세계는 지금 내가 살던 좀 세상과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엄마가 뭘 알아야 애를 돈에 대해서도 좀 가르치고 그래야 아이도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무조건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왜냐면 아이가 일어남과 동시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스케줄을 내가 소화를 해야 되고 제가 하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아주 초창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심과 걱정과 생각과 플랜과 아이의 돌봐야 됨과 그리고 집에 있으니까 집안일 눈에 보이고 안 할 수도 없고 와이프로서 하여튼 모든 게 밍글 투게더 되어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알아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무조건 1시간 반 정도는 늘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공부가 효과적이었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뭘 모르니까 내 나름대로 서치해보고 이해가 가는 게 있으면 한번 해보고 어플라이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거의 지금 생각하면 엉망진창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놀랬던 부분이 뭐냐면은 아무리 서치를 해봐도 정확하게 클래스처럼 알려주는 투자 방법이랄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지식을 갖춰서 내 머릿속에서 크리에이티브하게 나와야 하는 게 투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알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투자를 하기가 되게 힘든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투자를 하고 금융 지식을 좀 많이 늘리고 이렇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항상 후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후회를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해보기는 하자 해가지고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아주 조금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거대로만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는 계속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식 투자를 제가 해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았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다 팔고 그 다음에 다시 리밸런스 해보고 여기 어카운트도 써보고 저기 어카운트도 써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좀 약간 정착이 되어가는 느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다. 그런데 이제 수준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회사를 투자하려면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되는데 어디까지 알아볼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제가 아직 실력이 잘 안 되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까지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금융 지식의 연장선으로 또 그 2년 동안 좀 더 공부해 놓을 걸 하면서 후회하는 게 뭐냐면은 단지 투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캐피털리즘
그걸 뭐라 그러지? 제가 지금 한국말로 정확하게 기억이 안. 캐피털리즘. 자본주의. 그 캐피털리즘 안에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게 투자였는데 아주 큰 캐피털리즘 안에서 투자 부분만 공부를 하고 이제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그 투자에 관심이 갔을 때 전체적인 캐피털리즘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이어서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또 바빠지고 어쩌고 하면서 좀 놔버리게 된 막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사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로버트 키요사키가 쓴 책은 20대 초반에 읽었어요. 그리고 책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읽었던 것 같고 읽고 나서도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대충 요런 게 있구나, 이런 섹션들이 있구나, 돈을 버는 방법들이 요런 방법은 있구나 라는 건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영역에서 진짜 하는 일이 뭔지 모르는데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새벽에 다시 좀 빨리 일어나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돈에 관련된 거예요. 내가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계란 요리를 할 건데 계란이 어디 파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 이런 경제적인 부분은 내 거가 아니야. 나는 지금 일하는 영역이 이런 부분이야 라고 해서 그건 남의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돈이라는 거는 그 누구한테나 필요한 거고 그 누구한테나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싫든 좋든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알려는 노력은 해야 되는 영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그런 생각이 되게 확고해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기보다는 캐피털리즘 안에 살아갈 때 불편함이 없이 살고 싶기는 해요. 많이 벌던 적게 벌던 내가 투자를 해서 불리고 내가 이거를 돈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세상이 4차 산업시대로 이제 들어가면서 사실 이게 인터넷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복잡하고 골치 아프지만 알아야 되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면서 우리 아들의 삶을 봤어요. 우리 아들은 저의 다음 세대잖아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 어떤 것에 시간을 많이 쓰는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 어떤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가, 친구들이랑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가. 아이들이 앞으로 컸을 때 나는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라는 게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통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관찰하게 됐어요. 오케이, 아이의 하루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 7시에 기상을 해요. 아침을 먹어요. 그리고 밤에 학교에서 쓰는 크롬북 컴퓨터 있잖아요. 찰지를 해놨던 거를 빼가지고 그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학교에 가지고 가야 되는 것들을 마지막 패킹을 하고 그리고 가져가야 되는 물을 이제 챙겨서 넣고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요. 그러면은 학교 안에서는 크롬북으로 되게 많이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에 와서 일단은 씻어요. 요즘에는 이제 코시국이니까 더더더 빨리 학교 내내 힘들었을 테니까 한 1시간 정도 놀게 해줘요. 뭐 게임을 하든 뭐 아이패드를 보든 상관없이. 그리고 1시간 놀고 나서는 숙제를 해요. 얘가 이제 되게 초등학생이 아니고 어리지 않다 보니까 숙제가 그렇게 적지는 않더라고요. 숙제의 개수는 적어도 숙제를 해야 하는 그 하나 안에서의 내용은 그렇게 심플하거나 적지는 않더라고요. 숙제를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저녁을 먹는데 저녁을 먹을 때 보통은 가족이랑 시간이 맞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때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 저도 따로 먹고 다 따로 먹는 요즘 그렇잖아요. 이제 아이패드를 보면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소화 좀 시키면서 간식 좀 먹으면서 이제 게임을 하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정도 더 놀고 9시면은 모든 걸 다 드랍하고 학교 갔다 왔을 때 샤워했으니까 화장실 가고 양치하고 이런 마지막 씻는 거를 하고 10시 전에는 꼭 자도록 하거든요. 스쿨데이 때는. 그러면 아이의 하루를 봤을 때 저는 뭐 운동을 보낸다거나 학원을 보낸다거나 어디를 보낸다거나
이런 거는 안 해요. 제가 별로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운동이 필요하다면 좀 시원해질 때 애를 데리고 나가서 뭐 산책을 같이 한다든지, 뭐 산책 가지고는 좀 약하다 막 이럴 때는 좀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막 토론이나 발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저랑 토론이나 대화를 되게 많이 하고요. 작년부터 제가 한 가지 가르치는 거는 한글 학교는 보내고 있어요. 일주일에 2시간? 여태까지는 온라인으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대면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하루를 보내는, 제가 만약에 관여를 안 했을 때 하루를 보내는 게 친구랑 디스코드에서 놀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로블록스 안에서 놀고, 그리고 본인을 엔터테인하는 거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보통 엔터테인을 하고 뭐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은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숙제를 하는 것도 다 컴퓨터로 해야 되는 거고요. 뭐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를 하더라도 그 소스를 다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 얻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이제 4차 산업은 다 인터넷에 관련된 거일 거고, 좋든 싫든 그 분야를 잘 모르면 도태되는 거 진짜 한순간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투자를 공부할 때부터 그런 생각은 늘 들어왔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피부로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때 투자를 공부를 할 때 제가 막 이런 책, 되게 유명한 책이죠. 그 다음에 이런 책, 이런 책들을 그거 외에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사서 되게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안 읽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한 거예요. 제 머리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거의 읽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약간 데코레이션 용으로 그렇게 앉아있는 책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요즘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90%를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돈에 관련된 책은 제가 일부러 가지고 있거든요.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왜 더 어렸을 때 금융적인 지식에 대해 알지 못했을까? 왜 더 공부해볼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막 그런 후회가 들고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요즘 보면은 뭐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뭐 이더리움이나 이제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정보가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정말 공부해 봐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금융 지식, 캐피털리즘, 자본주의, 그리고 4차 산업,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왜냐면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후회, 1년 전에 했던 후회를 또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지만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옛날보다 더 너무 빠르게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사실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은 참 지금 약간 좀 어중간한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요즘 사람도 아니고 되게 옛날 사람도 아닌 느낌? 그래서 더더더 초이스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좀 더 요즘 사람도 될 수 있고 옛날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건강하고 걸어다닐 때 다리가 아프지 않으며 내가 눈이 너무 나쁘지 않다면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 너무 오래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고, 또 공부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또 해보는 거 안에서 또 많이 배우고 시행착오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후회를 하는 건 뭐냐면은 여행을 많이 안 다닌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쉬지 않고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무슨 일을 했냐면은 애프터스쿨 선생님을 했었거든요. 척추신경에서도 일해봤고, 치과에서도 일해봤고, 화장품 공장에서도 일해봤고, 전화기 회사, 그러니까 전화 랜선 깔아주고 뭐 이렇게 공사하고 막 이런 회사의 오피스 이런 데서도 일을 해봤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커피 회사 그런 인스톨링 키턴 비즈니스 같은 그런 거를 해주는 그런 회사에서도 일해봤고, 오피스에서 매니저로, 그리고 커피숍에서 되게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요. 꽃 딜리버리도 해봤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했던 일은 커피숍에서 일을 하는 거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아이 낳고 오피스 매니저로서 이제 일을 하다가 제가 제 회사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근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여행을 많이 안 다녔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출장을 좀 많이 다니고 막 그래요. 요즘에는 코시국이라서 제가 집에 지금 박혀 있긴 한데, 어찌됐든 출장을 되게 많이 다녔었어요. 뭐 한국도 여러 번 갔었고, 뉴욕도 여러 번 갔었고, 그다음에 조지아, 텍사스 안에서도 여러 군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른 타주로 출장을 좀 많이 다니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출장을 가면 출장 간 김에 여행을 잘 못해요. 한국에 갔을 때도 일하고 호텔에 와 있고 일하고 호텔에 와 있고 막 이랬었어요. 왜냐면 제 컨디션이 이제 이상이 없어야 되고 뭘 잘못 먹어서 아파서 일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러 갔을 때는 사실 되게 냉정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집에 연락도 잘 안 했었어요. 온전히 이 일을 맡은 대표로서 그냥 책임감을 되게 충만해가지고 일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코시국 이후로 되게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했던 일에 대해서 되게 프라우드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과거의 나에게 되게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부질없구나, 내가 막 너무 일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그냥 저 스스로만을 위한 그냥 쉬는 시간, 정말 충전되는 시간, 나의 뼈를 갉아서 정말 온 영혼까지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번아웃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찰징시키지 않고 계속 번아웃이 됐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일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한 거죠. 한 번씩 억지로라도 여행을 가면 일단 집안일은 못 하잖아요. 일단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루틴 안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강제 휴식이 될 수는 있어요. 사실 가서 전화도 받을 수 있고 인터넷도 계속 되고 막 이메일 오고 뭐 오고 그러면은 일의 연장선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여행을 간다고 하면 이 일을 빼게 되잖아요. 단 이틀이라도. 그리고 돌아다닐 때는 인터넷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포기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행을 일단은 가서 나를 호텔이나 그 여행을 간 그 지역에 날 묶어 놓으면 어찌됐든 강제 한 50%는 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호텔에 가면 언제나 방해하지 말라는 사인을 걸어 놓고 이불 갈아주고 뭐 이런 것도 전혀 하지 않게 해요. 왜냐면 저는 제 물건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싫고 어차피 제가 이불이며 뭐며 뭐 청소며 제가 다 완벽하게 해놓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만약에 원한다면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나는 그냥 쉬고 내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나가기 귀찮으면 룸 서비스를 해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행을 가면 강제로 사람 구경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사람한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다,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관심이 되게 많고 뭐라도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싶고 커피라도 한잔 하고 싶고 뭐라도 퍼주고 싶고 그렇거든요. 근데 나랑 관련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게 인류애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가까운 사람들이나 관련이 있는 사람, 내 회사 사람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좀 농축된 관심을 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행을 가면은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이렇게 누워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데까지 가서 막 유튜브를 막 보고 있고 막 이러고 싶진 않기 때문에 일부러 막 핸드폰을 좀 내려놓는다든지 막 그렇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여행을 가면. 그러면 강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게 되고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루틴에서 벗어난 그 환경에서만 느낄 수 있는 바람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리프레싱 되는, 그래서 뭔가 환기가 되는, 내가 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그래서 2022년 여름에는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서도 되게 많이 나눴지만 아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좀 많이 다니려고 노력을 했어요. 남들이 보면은 뭐 나는 보통 때도 그렇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많이 안 다니는 편이고, 사실 여행을 다닐 때 쓰는 돈이 좀 아깝다기보다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이 일을, 내가 맡은 이 일을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해서 완벽하게 해내는 거에 되게 많은 희열과 되게 많은 조의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행에서 오는 즐거움보다는 이 일을 제대로 해냈을 때의 즐거움을 더 즐기는 편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사람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같이 워커홀릭이 되기 되게 쉬운 사람들은 강제 여행을 1년에 한 2번
번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돈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고 또 동시에 그런 작은 트립들도 많이 하면서 내가 나를 좀 넓혀 나가고 돈 버는 기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물건을 없애고 좀 간단하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쓰레기 줄이고 제로 웨이스트를 빨리 실천을 하지 못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도 되게 좀 후회가 있거든요. 왜 내가 이걸 잘 몰랐을까? 왜 내가 이거를 왜 이제서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 여태까지 이렇게 정신없이 왜 살았을까? 이렇게 정신없게 살면서도 왜 그런지 생각을 안 해봤을까? 제가 미니멀 라이프나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나서 나의 모습을 보면요, 훨씬 차분하고 이렇게 옛날처럼 정신없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주위에 뭐가 너무 많고 뭔가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은데 그 속에서 정리하고 청소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낀 게 뭐 이거 썼다가 그냥 버리고 저거 사면 돼, 약간 그런 생각? 막 돈을 헤프게 쓴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물건에 대한 중요성, 이거가 버려졌을 때의 그 이후에 이제 얼마나 좀 이게 쓰레기가 되는가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바쁘니까 그냥 효과적으로 살아야 돼,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뭔가 하나를 쓰고 뭔가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마인드보다는 막 뭐 이거 아니면 저거 해도 돼, 뭐가 그냥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미니멀 라이프하고 제로 웨이스트는 뭔가 결이 비슷한 것 같다고,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제로 웨이스트에도 관심이 가져진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알면서도 못하는 건 더 후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후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먹었다. 앞으로 잘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에서부터 배워서 내가 후회했던 것들이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개선을 해서 그런 것들을 고쳐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 반만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평범한 40대로서 40대가 넘어가면서 후회했던 것들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 이게 나이에 따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30대의 사람도 저와 같은 후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60대의 사람도 저와 같은 후회를 할 수 있는 거고, 나이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 제가 지금 40대이기 때문에 제가 후회하는 것들을 나눠봤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후회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회하는 것들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10년 후에도 반복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뭔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거나 아니면은 개선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저와 공감하는 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댓글로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나이 또래 비슷한 사람들, 제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살든 한국 사람이든지 아니면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 기혼자라든지 엄마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커뮤니티는 서로 같이 위로가 되고 서로 같이 의지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건강, 미니멀, 제로 웨이스트 이런 것들이지만 그거 외에도 돈 아니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눠보려고 해요. 아무튼 나중에 아들 백투스쿨 나이스 가야 돼가지고 학교에 이제부터는 좀 해야 되는 일들을 좀 열심히 계획대로 좀 하고 그리고 또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